15장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죠. 1절에 쓰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에 쓰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핵심 인터페이스인 리스트, 셋, 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2절에 쓰는 리스트 계열의 컬렉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쓰는 셋 계열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절에 쓰는 맵 계열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쓰는 검색 기능을 강화한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쓰는 리포와 피포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리포는 마지막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라고 하는 구조고요. 피포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는 컬렉션입니다. 자, 7절에서는 동기화된 컬렉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이 되겠는데요. 동기화, 싱크로나이즈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단일 코어에서 여러가지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할 때 그때 컬렉션이 공유 객체가 되어서 요소를 저장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텐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는 동시 실행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1절 컬렉션 프레임워크 소개를 보도록 하죠.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요소, 저 자바에 쓰는 이 요소가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소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자바에서 컬렉션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바로 배열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열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코드를 먼저 보실까요? 자,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하는 객체 10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프로덕트 배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 길이를 10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는 거죠. 자, 프로덕트 객체 하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0번 인덱스에 자, 프로덕트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인덱스에 또 프로덕트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인덱스 9번까지 프로덕트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된 자, 배열에서 자, 0번 인덱스의 프로덕트 객체를 얻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0번 인덱스를 참조를 해서 자, 프로덕트 객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배열에서 여러분이 프로덕트 객체를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0번 인덱스에 있는 프로덕트 객체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null을 주면 삭제 효과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1번 인덱스에 저장된 프로덕트 객체를 삭제하려면 자, null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프로덕트 배열에 자, 프로덕트 객체를 추가하고 검색하고 자, 삭제하는 코드를 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저장을 할 경우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장할 수 있는 객체 수가 배열을 생성할 때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라는 객체 10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길이 10을 줬죠.
만약에 저장해야 할 프로덕트 객체가 10개 이상이라 그러면은 이 배열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객체를 저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은 이와 같이 배열을 만들어서 쓰기는 곤란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객체를 삭제했을 때 해당 인덱스가 비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자, 0 인덱스부터 9 인덱스까지 자, 프로덕트 객체가 처음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만약에 이 인덱스에 널을 대입을 해서 자, 기존에 있는 객체를 제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4번, 6번,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널을 대입해서 기존의 객체를 삭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조각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덤성덤성 비어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달이 덤성덤성 빠진 옥수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객체를 다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인덱스에서 비어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 검사하는 코드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배열의 길이가 몇백 개가 되면은 그 몇백 개 중에서 어떤 인덱스가 비어 있느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찾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데요. 그래서 이 컬렉션은 이 배열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이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자, 이 프레임워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추가, 삭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컬렉션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java.util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자, 정형화된 방법으로 정형화된 방법이라는 것은 컬렉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통일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다양한 컬렉션 클래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세 가지 주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리스트, 셋, 맵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배열과 유사하게 인덱스로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고요. 자, 셋은 집합과 유사하게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맵은 키와 값의 쌍으로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객체를 관리를 합니다. 자, 인덱스로 이렇게 객체를 관리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0번 인덱스에 이렇게 객체를 저장을 하고 또 1번 인덱스에 객체를 저장하고 2번 인덱스에 객체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객체를 저장하는 이런 구조가 리스트고요. 자, 셋은 집합과 유사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이 구슬주머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슬주머니에 이와 같이 객체를 자, 저장을 하는 형태가 바로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맵은 자, 리스트하고는 유사한데요. 자, 차이점 뭐냐면 리스트는 인덱스로 객체를 저장을 하지만 맵은 자, 키로 자, 객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키 1에 객체를 저장을 하고 키 2에 객체를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키로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가 바로 맵입니다. 자, 옆에 그림은 인터페이스의 상속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자, 리스트와 셋은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공통된 부분을 컬렉션에 정의를 해 놓고 자, 컬렉션을 상속을 해서 자, 만들어졌고요. 자, 맵은 자, 별도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결국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구형 클래스는 array list, vector, linked lis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컬렉션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se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hash set, tree set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맵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는 hash map, hash table, tree map, properties가 있는데요. 이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밑에 표는 각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자, 표로 나타낸 건데요.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즉 리스트 계열 컬렉션의 특징은 순서를 유지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인덱스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중복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0번 인덱스에 저장된 객체를 다시 2번 인덱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자, 셋 계열, 즉 셋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컬렉션 객체는 자,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을 한다. 자, 여기에 구슬 주머니에 있는 객체들이 순서가 있겠습니까? 자, 순서가 없겠죠. 그래서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중복 저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를 넣었는데 이 동일한 객체를 한 번 더 넣으려고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만 넣을 수 있지 똑같은 객체를 두 번 넣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중복 저장이 안 됩니다. 자, 맵 계열은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된다. 즉 키와 값의 쌍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키는 중복이 안 된다. 즉 키 1로 객체를 저장을 했다면 다시 키 1로 또 다른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키가 같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객체는 어때요? 키가 다르다면 똑같은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